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정보기관이 단 하나의 문장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오류가 아닙니다. 무언가 감춰져 있습니다. 러시아 전략정보부 소속 한 분석요원의 내부 기록. 실전 전투를 모사한 AI 시뮬레이션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가상 전투를 지배하기 시작한 그날 그는 감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단지 군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략이었다. 며칠 후 그의 존재는 사라졌고 그가 남긴 유출 파일 하나가 미국 군부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한민국은 핵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군사 질서를 뒤흔든 비공식 보고서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되지 않은 그 전장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뭔가 감춰져 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공기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어떠한 공식 문서로도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러시아 연방 국방정보부. 그 중에서도 전략전장분석국 소속의 한 정보요원, 그의 일지에서 비롯됩니다. 이름도 부대명도 정확한 시점도 삭제된 그 기록 속에 우리는 M이라 불리는 분석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M은 전시 상황을 가정한 AI 기반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이상 패턴을 최초로 감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선 관련 전략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그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나토의 AI 전투 예측 알고리즘을 역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차례 반복된 시뮬레이션 속에서 전투의 승패를 뒤집는 국가가 존재했던 겁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전장, 동일한 조건인데 왜 한국군만 이렇게 압도적인 생존율을 보이는 거지? 대한민국 전쟁을 겪은 지 반세기가 지난 평화국가이며 공식 군사정보상으로는 선진국 대비 열세에 속하는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가상 전투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전차 기동, 포병 사격 반응, 전장 네트워크 연결률, 심지어 피격 후 병력 회수 속도까지. 그 모든 수치가 마치 미래 전장을 대비한 나라처럼 완성된 형태로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어 있었죠. 누가 이 데이터를 넣었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M이 확인한 데이터에는 러시아 내부 분석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통제형 무기 운용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AI 시뮬레이션이 실제 전장에서의 무기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참고하는 수치인데 한국군 관련 항목은 모두 비공개 파라미터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숨긴 겁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건 분석 오류입니다. 하지만 M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닌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라는 걸. 그날 이후 그는 행동을 바꿉니다. 모든 분석은 오프라인 전용 장비에서 진행하고 보고서는 메모리 저장 없이 직접 작성. 외부 접속 기록은 모두 초기화. 그리고 자신의 개인 암호화 저장소에 짧은 음성 파일을 남깁니다. 기록합니다. 시뮬레이션 코드 7배치 3차 분석 중 한국군 관련 데이터 이상치를 발견하였고 이는 전투력 과대평가가 아닌 누락 정보로 보입니다. 나는 이 진실의 끝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는 감지했습니다. 이상치는 우연이 아니라 어딘가에서부터 의도된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다음 보고서는 형식상 제출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짜 분석은 이제부터 그만의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M은 말했습니다. AI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류는 사람의 몫일 뿐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결과는 너무나 정확했기에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률은 단순히 높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동전, 야전 보급, 공중 대응력, 정보 수집 속도, 모든 영역에서 기계처럼 계산된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과거 나토와 중국,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러시아 내부 병력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감춰진 국가 역량입니다. M은 다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방기술연구소 내 기밀 데이터 접근 인가 요청서가 들려 있었죠. 정식 절차로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는 이미 몇몇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근 코드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내부 분류 코드 KR 이지스 X라는 폴더를 열어보게 됩니다. 이 폴더는 외부 공동 협력국가 분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부 분석관 중 상위 0.1%만 열람이 가능한 전략 모호국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보고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지스 X 실험 보고서 통제형 전장 알고리즘 적용국 분석 분류 제한적 협조 대상국.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 국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보다 전쟁을 준비한 자들이다. M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선전도 군사 과시도 없이 자신을 은폐한 채 조용히 강해지고 있는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나라. 그러나 막상 전쟁이 난다면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맞설 나라.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대한민국. 그 진실의 파편이라도 직접 보고 와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는 나토 세미나 일정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외교 비자를 요청합니다. 겉으로는 우호 교류, 실상은 비공식 정보 탐색. 이제 그는 조용히 적의 전장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러시아 국방정보부 소속 전략 분석관 M은 공식적으로는 나토, 아태 전략안보, 세미나 참석차 입국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의 여권 뒷장에는 전혀 다른 임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군의 실체를 확인하라. M은 입국 직후부터 철저한 관찰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가 먼저 주목한 것은 군사시설도 무기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심을 지나는 시민들 속에서 그는 이상한 점을 감지합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위협을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단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죠. 며칠 뒤 그는 한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예비군 통합훈련 평가 프로그램 참관 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이 훈련이 단순한 민방위 수준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을 방문한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훈련장은 경기도 외곽. 아침 8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훈련복을 입고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동작에는 하나의 목적이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모의 훈련이 아니다. 이건 실제를 전제로 한 작전 시뮬레이션이다. 사격 훈련에 돌입한 예비군들은 5분 만에 분대별 진입, 엄폐, 대응 사격까지 수행했습니다. M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최소한 12년 실전을 경험한 병력의 움직임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간 직장인이라니. 이게 가능한가? 그는 메모합니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다. 전 사회적 범위의 전시 대응 구조이며 이는 사회 전체가 군사적 논리로 재편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 이어 그는 국방대학교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통해 야간 특수부대 훈련 참관을 허가받습니다. 정식 허가가 아니라 외교적 배려 차원의 동행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M은 이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문한 곳은 강원도 모처의 폐건물지대. 산과 도심이 교차하는 복합지형에서 한국 특수작전부대는 정적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M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외선, 음파 센서, 드론 동시 운용, 개별 병사의 AI 기반 탐색 장비. 이건 실전 그 자체다. 심지어 실시간 통신도 분산형이다. 지휘자가 전체를 보지 않아도 작전이 굴러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단순히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각 병사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타 병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병합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M은 내부적으로 이 전술을 예측형 분산 전술이라 명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제한적으로 허가받은 지하 통제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작고 단촐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한 대의 단말기가 모든 걸 뒤흔듭니다. 그 단말기의 화면 속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고도, 포병의 발사각, 보병의 위치, 심지어 근처 민간인의 휴대폰 신호까지 모두 통합된 AI 기반 통합 전장관리 시스템. M은 아연실색합니다. 이건 내가 분석한 바로 그 시스템이다. 통제형 무기 운용 알고리즘. 실존했던 것이다. 그는 몰래 메모를 남깁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지휘 통제 장비가 아니다. AI가 전장의 전파를 분석하고 실시간 변수에 따라 명령권을 자동 분산하며 각 유닛이 개별 판단을 수행한다. 단 하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시스템은 한국 외 외국군에는 공유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본국에 긴급 구두 보고를 요청하려 했지만 모든 행동은 감시 중이었고 그는 그저 종이에 한 문장을 써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기술은 공개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대로 묻혀도 안 된다. 며칠 후 M은 공식 세미나 일정을 마친 후 대전 모처의 군기술 전시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공식 전시관엔 보통의 전차, 장갑차, 드론 등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그가 눈을 떼지 못한 건 무인 전술 통제 차량 K노드란 이름의 기체였습니다. 무인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그 대신 탑재된 건 중앙지휘 AI 코어와 위성 연결 장치. 그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전시 해설을 듣습니다. 저 차량은 외부 명령이 아닌 자체 판단으로 전장을 스캔하고 병력의 이동 경로를 예측합니다. 즉, 스스로 작전을 설계합니다. M은 이 순간을 사이버전의 군사적 완성이라 정의합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숙소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깁니다. 대한민국. 겉으로는 조용하고 정돈된 나라. 그러나 내부에는 정교하고도 치밀하게 구축된 무언의 억제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입니다. 그 누구도 이 나라의 본질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억제력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합니다. 이 데이터 중 일부를 가장 신뢰하는 비공식 채널에 넘기기로. 그는 단 하나의 이유로 말합니다. 진실은 묻혀선 안 되니까. 그날 밤 M은 호텔방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적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강력한 무언가를 보고 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곳은 첨단의 군사력과 정교한 전장 통제 기술이 뒤엉킨 한편으론 인간적인 공동체 의식과 시민 질서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질적이지만 완전했고 평화롭지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M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분석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무기와 위력, 기술만으로 억제를 정의해왔다면 한국은 억제를 태도로 설계한 나라라는 것. 그는 다음 날 마지막 일정을 향해 떠납니다. 국방기술연구소 내부 직원과의 비공식 면담. 면담은 단 10분. 그는 신분상 직접적인 정보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그 기술자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모든 상황을 끝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M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는 차 안에서 짧게 녹음을 남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핵 보유국보다 강한 전략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보이지 않으며 그들의 무기는 침묵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건 내 마지막 보고서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의 전장을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서울에서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M은 손에서 펜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 한 켠엔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다. 이건 억제력의 해석이다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쓰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도착 직후 M은 모든 보고를 비워둔 채 본국의 전략 분석국 회의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M의 출장에 대해 상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보안 2등급 열람 제한을 걸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내 보고가 차단된 것이지? M은 직감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전달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그날 밤 본국 정보망이 아닌 비공식 외부 채널을 가동합니다. 암호화된 이동식 저장 장치와 고전적인 페이퍼 트레일 방식을 이용해 미국 국방부 산하 민간협력 전략 분석기관 일명 레지던스 싱크탱크의 익명 파일을 투척합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이지스 X 유출본. 그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단 하나의 문장만을 남깁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워싱턴 펜타곤 내 비공식 대외 분석 부서 회의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국방부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비선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접한 보고서는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 준비국도 아닌데 무슨 첨단 통제 기술? 하지만 곧 첨부된 영상과 실측 자료, AI 알고리즘 패턴 분석이 일제히 일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보고서에는 기존에 비공개된 나토 실험 자료와 유사한 기술 명칭이 등장하며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일시적으로 사실 가능성 4등급으로 상향합니다. 다음 날 국방성 전략기획실 내부 브리핑에서 이 보고서는 비공식적으로 상정되며 사실상 한국의 비공식 억제 전략에 대한 첫 분석이 미국 군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해당 내용이 워싱턴 내모 외교 전문지 기자의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한 익명 이메일이 전 세계 언론사에 동시 발송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핵무기 없이 억제력을 완성한 국가. 내용: 러시아 정보 요원이 유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AI 기반 통제형 무기 시스템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갖춘 비공식 전략국으로 분류된다. 해당 기사는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한국군, 미공개 기술 존재 가능성. AI 지휘 체계로 전쟁을 멈추는 나라. 실종된 러시아 요원, 남긴 진실. CNN, BBC, NHK, 르몽드, 알자지라까지. 한국의 기술 기반 군사 억제력은 단숨에 국제 군사 전략계의 화두로 떠오릅니다. 러시아 내부는 급속히 경직됩니다. 정보국 본부는 즉시 내부 자료 접근자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M이 마지막으로 접근한 파일 로그를 확인합니다. 그가 접근한 KR 이지스 X 임시 파일.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내부 로그 메시지. 나는 이걸 넘겼습니다. 진실은 숨어있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 이후 그의 책상은 비워졌고 사물함은 봉인됐으며 출입 기록은 삭제됩니다. 상부에서는 그를 실종 처리하고 공식 문서에선 그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한 전술 흐름을 정밀 분석하며 한국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AI 기반 전장 지휘 시스템이 접근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나토 본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국 관련 전략 보고서 상단에 비공식 기술 보유 가능성 레벨 3문구가 삽입되며 일부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한 명의 정보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보고는 세계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인정도 없이 모든 파장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그 나라는 핵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준비는 이미 마쳤다. 러시아 정보본부는 외부 노출을 철저히 막기 위해 M의 실종 사실을 내부 고위직 외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던 모든 장비는 폐기되었고 그의 이름은 정보부 내부 인사 기록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를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일부 동료들에게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뭘 봤나? 누구와 접촉했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M은 언제나 혼자 움직였고 그의 노트북에는 비밀번호 외에도 자체 파괴용 보안 모듈이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내부 국방참모부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전면 재조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단순한 미국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 전장 완성형 국가, 즉 자신만의 방식으로 억제력을 구축한 나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로 파급됩니다.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 중 일부는
자국 내 예비군 제도 개편과 AI 기반군 통신망 확장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즉시 인민해방군 내 AI 연구부서를 확대 재편성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사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방위산업 수출품이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군사 전략 체계다. 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움직임보다도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주목한 건 M이라는 인물 자체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인가, 스파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이상주의자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M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그가 몸담았던 작은 데이터 폴더의 이름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존재한다. 그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의 기록물에도 국제회의의 의제에도 그 누구의 서명에도 남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전쟁 연구소와 전략 싱크탱크의 내부 서버에 KR Unofficial X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실종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말은 세계 군사 질서를 다시 쓰는 조용한 혁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사건 발생 직후 한국과의 군사정보 교류를 겉으로는 축소하며 내부 전략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그들이 작성한 1급 전략 문서 중 비공식 항목 하단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집니다. 전통적 핵 억제 이론은 무력화되었다. 한국은 핵 없이 전면전 억제를 성립시킨 유일한 사례다. 이 문장은 각국의 군사이론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억제란 공포의 균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포가 아닌 준비로서 평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내부에서는 M의 실종을 계기로 대규모 정보 구조 조정이 벌어집니다. 외부 접촉 기록, 출입 로그, 서버 접근 기록이 일괄 폐기되었고 M의 상관 역시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됩니다. 그는 단지 한 줄만을 남깁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양극으로 갈립니다. 미국과 일부 나토 국가는 한국의 전장 통제 기술을 차세대 안보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화합니다. 특히 예비군의 사회적 통합 방식, AI 기반 지휘 알고리즘, 그리고 고도화된 분산형 전투 전략은 미래 전장에서의 비가시적 우세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자국 내에서 AI 군사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한국과 유사한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들과 비밀리에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변화의 와중에도 한국은 조용합니다. 그 어떤 해명도 반박도 없이 일상처럼 예비군 훈련은 지속되었고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으며 기술 유출과 관련된 언급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철학. 대한민국은 그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의 국방전략 세미나. 연단에 선 노년의 전략가는 한국 관련 질문을 받고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전쟁을 이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 없이 만든 방패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중 중 누군가는 기억 속 어딘가에 숨겨졌던 단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억제력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 한편 모스크바의 어느 노후한 기밀 보관 창고. 오래된 기록박스 하나가 직원의 손에 들립니다. 라벨은 지워졌고 내용은 없는 듯 보였지만 바닥에는 손글씨로 짧게 써진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졌지만 누군가는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실종된 스파이일까요? 진실을 옮긴 반역자일까요? 혹은 전쟁 없는 미래를 염원한 한 명의 경계인일까요?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남긴 흔적은 국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도 기술 강국도 아닌 자신만의 전쟁 철학을 가진 나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어느 외신 기자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카메라 앵글 속 자막처럼 떠오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그 나라를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하나가 조용히 남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 그가 기록한 것은 아직도 어느 국가의 공식 문서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짜 억제력은 말 없는 나라가 만들어간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준비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단단함이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